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며느리들이 그토록 싫어한다는 홀 시어머니입니다. 홀 시어머니라고 하면 시집살이를 시킨다는 선입견이 있다 보니 아들 며느리 집에는 한 번도 가지 않았고 집에 오라는 소리도 하지 않았어요.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동생과 슬슬 여행이나 다니면서 남부러울 거 없이 잘 살고 있었거든요. 손주 성민이가 태어났을 때도 그저 사진 몇 장으로 손주가 자라는 모습을 확인하는 것으로 좋겠습니다. 평소 며느리는 언제나 선을 분명하게 긋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 선을 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손주를 친정 엄마가 봐줘야 한다며 친정 근처로 이사를 간다고 했을 때도 그냥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으니까요. 한마디로 아들 내외와는 결혼 이후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딸 부부에게 급한 일이 생겨 외손주 하준이를 봐주면서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아들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며느리의 얼굴은 단호했고 저는 왠지 모를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고 해야 할까요? 워낙 연락도 없이 살았던지라 어리둥절한 채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가며 바라보고 있자 며느리가 입을 뗐어요. 어머님,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성민이를 봐줄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순간 당혹감이 몰려왔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손주를 봐달라는 부탁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러다 좋은 사이도 나빠질 수 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키우는 게 나을 것 같다. 제가 담담하게 거절을 했지만 며느리는 끈질겼습니다. 어머님, 지금 급한 상황이에요. 한 1년 정도만 성빈이를 봐주면 엄마도 몸이 괜찮아질 것 같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만 도와주세요. 그건 아닌 것 같구나. 니들이 알아서 하는 게 맞아. 제가 다시 딱 잘라서 말을 했지만 며느리가 하준이를 빤히 바라보며 말을 꺼냈어요. 하준이는 봐주시면서 성민이는 왜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준이는 잠깐 봐주는 것 뿐이잖니. 난 자신 없으니까 사람 알아보던지 해라. 제 말에 며느리가 입을 삐죽이다 돌아갔는데요. 며칠 뒤 아들이 따로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엄마가 봐주면 안 돼? 지금 그 사람 회사를 그만둘 상황이 아니란 말이야. 글쎄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니. 제가 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아들이 무릎까지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요. 자식이 울고불고 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편할 부모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결국 손주를 맡아주기로 했고 아들 부부가 우리 집으로 이사까지 오게 됐는데 며느리가 한 말이 한동안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머님 힘드실까봐 저희가 크게 마음 써서 이사 왔어요. 며느리는 마치 그 모든 상황이 저를 배려한 것처럼 말했지만 그 속에는 뻔뻔함과 계산이 들어있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함께 사는 날이 길어질수록 며느리와 부딪힐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민이를 돌봐줬음에도 불구하고 고맙다는 말은커녕 오히려 제게 책임을 돌리기 일쑤였어요. 어머님, 성민이 이유식 시간은 지켰어야죠. 워낙 정신이 없다 보니까 조금 늦은 것뿐이야. 그래도 시간은 꼭 지켜주세요. 며느리 목소리에서 찬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성민이 옷을 세탁기에 돌린 것을 알게 된 며느리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성민이 옷은 손세탁 해주시면 안 될까요? 종일 바쁜데 내가 손세탁을 어떻게 해? 그러는 너는 성민이 옷을 손수 세탁해서 입혔니?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어머님은 저보다 살림 노하우도 많으시니까 가능할 줄 알았죠. 내가 집에서 노는 것도 아닌데 손세탁을 어떻게 해?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며느리에게 쏘아붙였더니 며느리가 꼬리를 내렸어요. 그럼 성민이 옷만 따로 세탁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요.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정 마음에 안 들면 니들이 알아서 하던지. 제 말에 며느리가 눈치를 살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또 다른 날은 성민이가 이유식을 잘 먹지 않아서 딸에게 하소연을 했는데요. 엄마, 하준이도 그래서 사서 먹여봤거든? 근데 엄청 잘 먹더라고. 예전 같지 않아서 파는 이유식도 괜찮으니까 내가 한번 주문해볼까? 그래? 그런 것도 있어? 그럼 내가 주문해볼게. 그럼 엄마도 한결 편해질 거야. 며칠 뒤 딸이 주문해준 이유식이 도착을 해서 성민이한테 먹였더니 정말로 잘 먹는 게 아니겠어요. 그날 퇴근한 아들 며느리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딸이 유기농으로 만든 이유식을 사서 보내주길래 먹였더니 얼마나 잘 먹는지 모르겠다. 네? 이유식을 사서 먹였다고요? 네가 준 레시피로 해봤는데 영 안 먹어서 사서 먹여봤지. 어머님, 그런 건 형님이 아니라 저랑 상의해야 하는 거 맞지 않을까요? 난 그저 우리 딸이 잘 먹는다고 하길래 반가워서 그랬던 건데 앞으로는 주의하마.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아들이 사과를 했습니다. 이래저래 일이 많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 엄마가 이해 좀 해줘. 그러게 그냥 따로 살았어야 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기가 내 집인데도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 그래서 말인데 니들 다시 나가 사는 건 어떻겠니? 그럼 나랑 부딪힐 일도 없고 할 거 아니야. 엄마, 그 얘기는 나중에 할게. 아들이 제 눈을 피한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느 주말에는 외출을 하고 들어와 보니 누군가 제 방에 들어왔던 것인지 제 화장품이랑 이것저것들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순간 아들 며느리를 앉혀놓고 뭐라고 할까 하다가 괜히 부딪히고 싶지 않아 그냥 눈 감아줬는데요. 그 뒤에도 기가 막힌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는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남편 기일을 맞이해서 오래된 습관처럼 남편에게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제게 미안하다며 고가의 다이아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저는 그 목걸이를 보며 남편을 추억했고요. 그런데 오랜만에 다이아 목걸이를 꺼내어 거울 앞에 서려던 순간 케이스 속이 텅 비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당황스러운 마음에 서둘러 아들과 며느리에게 물었더니 며느리가 그제서야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맞다. 얼마 전에 모임이 있어서 제가 하고 나갔다가 깜빡했네요. 너 지금 뭐라고 했니? 그걸 네가 왜 하고 나간 거야? 순간 숨이 턱 막힌 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며느리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어머님 자주 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나갔죠. 엄청 비싼 것 같던데 묵혀두면 아깝기도 하고요. 누구라도 하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건 네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주고 간 선물이야. 그걸 네가 왜 내 허락도 없이 가져가? 울분을 참으며 말하자 며느리가 그제서야 목걸이를 내밀며 사과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있어요. 너무 예뻐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화나셨다면 죄송해요. 이 목걸이가 너한테는 그냥 비싼 목걸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겠지만 나한테는 남편을 추억할 수 있는 소중한 목걸이니까 앞으로 2번 다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구나.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함께 살지만 난 니들 방에 허락 없이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잖니? 그러니 니들도 조심해줬으면 좋겠다. 네, 조심하겠습니다. 며느리가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는데요. 그 말이 진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곧 아들 며느리를 뒤로하고 남편이 있는 낙골당에 가기 위해 준비를 마치고 1층으로 내려갔더니 딸과 사이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치 빠른 사이가 물었습니다. 장모님, 표정이 왜 그렇게 안 좋으세요? 별일 아니야. 제가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더니 사이가 칭찬을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장모님 정말 예쁘신데요? 그래? 괜찮아 보여? 자네 장인이 마음에 들어 하겠나? 완전 반하실 것 같은데요?
사위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고 그 능청스러운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위 덕분에 어둡던 마음이 조금은 풀어졌어요. 그나마 딸과 사위가 옆에 있어서 참 든든했는데요. 아들 며느리에게 낙골당에 간다고 했지만 들은 척 만척 했으니까요. 그날 우리는 남편 낙골당에서 한동안 남편을 추억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뒤에도 아들과 며느리가 주는 불편함을 묵묵히 참고 인내하고 있었는데요.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우리는 할 말만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그런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딸과 사위와 함께 부산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주말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있었으니 시간을 낼 수 있었거든요. 2박 3일의 일정으로 부산으로 갔지만 전날부터 뭘 잘못 먹은 것인지 장염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결국 딸과 사위는 제 몸 상태를 걱정하며 여행을 접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고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장모님,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엘리베이터 타면 바로 올라가는데 뭐하러 그래. 엄마 지금 얼굴이 많이 안 좋아. 그냥 우리 집에서 좀 쉬다 가라니까. 딸이 걱정스런 얼굴로 말했지만 제가 애써 괜찮다는 듯 대답했어요. 병원 다녀왔더니 한결 나아졌어. 걱정하지 마. 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마자 신발이 여러 켤레 놓여있는 게 보였는데요. 이상한 기분이 스치던 순간 아들이 허둥지둥 뛰어나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몸이 안 좋아서 일찍 왔지. 그런데 누구 온 거니? 제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며 물었는데요. 아들이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게 장모님이 오셨거든. 아들의 말에 기분이 나빴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 순간 사돈 두 분과 며느리가 나와서 제게 인사를 했고 곧 며느리가 어딘가 조심스러운 얼굴로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어머님, 왜 이렇게 빨리 오신 거예요? 잠깐만 나가서 얘기 좀 해요. 얼떨결에 며느리에게 이끌려 밖으로 나갔는데요. 밖으로 나가자마자 며느리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부모님이 와 계시거든요? 니들만 사는 집도 아닌데 밖에서 만나지 그랬어.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 없이 말을 이어갔어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죄송한데 한두 시간만 더 있다가 와주시면 안 될까요? 원래 내일 오시기로 하셨잖아요. 저희도 일정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러시면 곤란해요. 곤란이라니? 이 집이 니들 집도 아니고 내 집인데 내가 왜 그래야 하는 거니? 물론 어머님 집이 맞긴 하지만 지금은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오신 거예요? 며느리 말을 들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일찍 왔어. 나 방에 들어가서 좀 누워있을 테니 먹던 거 마저 드시고 가시라고 해라. 말하는 것도 힘들었던지라 제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는데요. 며느리가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계시면 부모님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냥 카페에 가서 좀 이따가 오시면 안 될까요? 죄송해요, 어머님. 그러면서 며느리가 후다닥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결국 허탈한 마음에 몸을 이끌고 근처 카페로 갔는데요.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물론 딸과 사위에게 전화를 했다면 곧장 다시 데리러 왔겠지만 사위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숨쉬기가 더 어려워졌고 끝내 견디지 못하고 겨우겨우 다시 집으로 올라가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비밀번호를 눌러보았지만 안에서 걸쇠로 걸어둔 것인지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문을 여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며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결국 중심을 잃고 휘청이다 벽에 기대어 서 있었는데요. 다행히 문을 열고 나오던 옆집 어르신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소영이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어르신, 죄송한데 저 부축 좀. 안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뭐하고 있어? 문이 열리지가 않아서요. 제 말에 어르신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다가는 이내 저를 데리고 어르신 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아파트에 오래 살다 보니 어르신과 왕래를 하며 지냈으니까요. 어르신 댁에 들어가서 소파에 앉자마자 할 수 없이 딸에게 전화를 걸어 힘겹게 상황을 전했어요. 소영아, 엄마인데 지금 여기로 와줄 수 있겠니? 왜? 무슨 일 있는 거야? 우선 와서 얘기하자. 근데 엄마 지금 옆집 어르신 댁에 있어. 여기로 와.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놀란 딸과 사이는 한달음에 달려와서 초인종을 눌렀고 어르신이 문을 열어줬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 여기 있어요? 소영아, 이게 무슨 일이라니 그래? 네 엄마 얼굴이 하얗다 못해 샛노랗게 변했어. 그래서 내가 네 엄마 집 초인종을 계속 눌러봤거든. 근데 안에서 분명히 인기척이 나는 것 같은데 모른 척 하더라니까. 우선 얼른 들어와서 엄마부터 봐라. 어르신의 말에 딸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제 얼굴을 보다가는 곧장 밖으로 나가서 우리 집 문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 딸의 목소리가 거칠어져 갔지만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고 점점 딸의 두드름이 격해지는 듯 하더니 결국 딸이 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문 열어! 당장 문 열라고! 딸의 목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그 소리에 아들과 며느리가 허둥지둥 뛰어나왔는데요. 그 순간 딸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들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신우이짓 한다는 소리 들을까봐 참았는데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니네 집이야? 딸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고 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누나, 오해야. 정말 오해라고. 오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니들 당장 짐 싸서 나가. 지금 엄마 몸이 어떤지는 알고 이러고 있어? 딸의 분노는 멈출 줄 몰랐기에 사이가 딸을 겨우 붙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장모님 병원부터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 그 말에 딸도 잠시 숨을 고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저는 딸과 사위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으로 가기 전 어르신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어르신이 들릴 듯 말 듯 말을 꺼냈어요. 이래서 딸이 있어야 하는 거네. 내 속이 아주 시원하구만. 소영이가 아주 잘한 거야. 어르신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는데요. 저 또한 딸 덕분에 마음이 든든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사돈은 집안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어요. 뒤늦게 아들 며느리가 찾아와서 사과를 했지만 그때부터 제 마음은 확고해져 가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태어나고 집에 돌아오자 아들은 눈치만 살폈고 며느리는 눈물을 머금은 채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모습에서 무언가 크게 잘못됐음을 직감할 수 있었는데요. 역시나 며느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부모님이 무슨 투자를 하셨는데 그게 잘못돼서 집까지 팔았어요. 그래서 반지하 월세방을 구하셨는데 그것도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어머님 안 계시는 날에는 여기서 지내라고 했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는데요. 며느리 말을 들으며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돈 두 분이 내 방에서 지내셨다는 말이구나. 며느리가 머리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어차피 비어있는 방이라 큰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기에 크게 숨을 들이쉬고는
조용히 물었어요. 설마 니들 돈까지 투자에 넣은 건 아니겠지? 역시나 아들과 며느리가 제 눈을 피하며 쉽게 대답하지 못했는데요. 니들 전셋집에 들어갔던 돈도 다 날린 거지? 아들의 눈에 당혹감이 고스란히 묻어났다고 해야 할까요? 곧 아들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게 장인 장모님이 2배로 불려주신다고 해서 정세금을 빼서 여기로 들어온 거야. 그 말에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고 제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니들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 순간 아들이 믿기지 않는 말을 내뱉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집이 좀 크잖아? 장인 장모님이 안정될 때까지만 이 집에서 살게 해드리면 안 될까? 아들의 말에 제 귀를 의심한 채 얼어붙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럼 나는 어디로 가라는 거야? 엄마는 혼자니까 월세로 작은 방 하나 구하면 되잖아. 월세는 내가 내줄게. 아니면 누나 집에 가 있으면 더 좋고. 아들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순간 아들을 잘못 키웠다는 생각과 함께 며느리를 빤히 바라봤는데요. 유유상종이라고 했던가요. 역시나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는데 며느리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당분간만 남은 방 한 칸만 쓰게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방 한 칸을 쓰다니? 제가 참을 수 없는 분노에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당분간만 부모님이 여기서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침착함마저 느껴졌기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기에 제가 외쳤어요. 나 머리 아프니까 니들 나가봐.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들과 며느리가 황급히 집을 나갔는데요. 그 뒤 더욱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밤이 깊어지자 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고 문을 열어보니 아들 며느리가 사돈 2분을 모시고 다시 돌아온 게 아니겠어요. 사돈이 뻔뻔한 얼굴로 저를 향해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사돈, 당분간만 신세 좀 지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 있다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나는 허락한 적 없으니까 돌아가 주세요. 어머님, 아까 허락하셨잖아요. 며느리가 오히려 따져묻는 모습에 편두통이 일었는데요. 그들은 저를 상관조차 하지 않았고 며느리가 2사람의 짐을 이미 방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어이가 없어 제가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짐을 대충 챙겨 집을 나서려던 찰나 아들이 다급히 물었어요. 엄마, 어디가? 내일 모레까지 다들 이 집에서 나가. 안 그러면 나도 따로 생각이 있으니까 각오해. 엄마,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제발 이해 좀 해줘. 나는 앞으로 아들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니까 모레까지 당장 짐 싸서 나가. 알아들었어? 제가 아들을 다그치고 있었지만 며느리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여전히 무심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아들 며느리를 노려보다가 밖으로 나갔더니 옆집 어르신이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대체 어딜 가는 거야? 속이 너무 시끄러워서 당분간 딸네 집에 가 있을까 해서요. 이 사람아, 내가 방금 그 집 며느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말이야. 어르신이 저를 주방으로 잡아 끌더니 목소리를 낮춰 다시 말을 이어갔는데요. 어르신이 믿기 힘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르신의 말에 의하면 사돈 2사람과 며느리가 1층에서 실랑이를 벌였다네요. 엄마 아빠 맘 독하게 먹어야 돼. 엄마 아빠가 한 달만 이 집에서 버티면 시어머니가 불편해서 알아서 나갈 거야. 그럼 엄마 아빠도 편하게 여기서 살 수 있는 거고. 그래도 사돈을 쫓아내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 엄마 아빠가 대형 사고 쳐놓고 지금 그런 말이 나와? 그럼 엄마는 그 집 같지도 않은 그 집구석에서 계속 살겠다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지. 우리부터 살고 봐야지. 엄마가 다른 사람 편히 봐줄 때야.
그러다 사돈이 안 나간다고 버팅기면 그때는 어쩔 건데. 내가 누구보다도 우리 시어머니 잘 아는데 자식이라면 아주 끔찍한 분이거든. 거기다 손주인 성민이까지 있는데 절대 우리 못 내쫓아. 아마도 며칠 화내시다가 작은 방 하나 얻어서 나가실 거야. 거기다 시어머니는 가진 돈도 많아서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땡전 한 푼 없는 엄마 아빠나 걱정해. 어르신이 말을 전하며 저를 빤히 쳐다봤는데요. 너무나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곧 어르신이 침묵을 깨고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무섭다는 소리 많이 들어봤지만 직접 보니 오금이 저리더라니까. 근데 지금 이 와중에 가긴 어딜 가려고 그래. 저 족속들 당장 내쫓아야지. 그러다 그 집 빼앗기면 어쩌려고 그래. 잠시 어르신의 말을 곱씹다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집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쫓으면 그만이에요. 그나저나 어르신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알고 지낸 시간이 얼만데 고맙긴. 그나저나 아들 며느리가 저러는 거 알면 하늘에서 소영이 아빠도 편히 못 지내겠구만. 착한 사람들한테 어쩜 저런 며느리가 들어왔을까 그래. 제 아들도 똑같은 인간인데 제가 누굴 탓하겠어요. 제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자 어르신도 덩달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옆집 어르신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딸네 집으로 가서 있었던 일을 전부 말했더니 한동안 딸과 사이가 말이 없었는데요. 잠시 후 사이가 제게 물었어요. 장모님 생각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저대로 그냥 두실 건가요? 제 생각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서요. 사위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 무언가 힘이 느껴졌고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는데요.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아들을 잘못 키웠다는 죄책감까지 밀려와서 속이 아렸습니다. 하지만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만 했기에 사위를 향해 조용히 물었어요. 가만둘 수 없는 노릇 아니겠나?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 같나? 제 생각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을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처남댁 가족이 장모님을 너무 만만하게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자식 앞에서 한없이 마음이 약하다는 걸 알고 막 나가는 거겠죠. 사위에게서 변호사라는 말을 듣던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고 해야 할까요? 부모 자식 간의 소송이라니 막장도 그런 막장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사위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네. 그럼 그렇게 하자고.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위가 눈을 크게 떴는데요. 딸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모님, 진심이세요? 당연히 진심이지. 그리고 그동안 자식 교육 잘못 시켰으니 이제라도 똑바로 시켜야 할 거 아니겠나. 이서방 자네가 변호사를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나? 사위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나 그들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었어요. 물론 무단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있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사위가 변호사를 알아봤고 우리는 명도 소송이라는 걸 진행하게 되었어요. 정작 소송이 시작되자 아들과 며느리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는데요. 제가 소송을 진행하리라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모양으로 얼마 후 아들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둘은 진심으로 놀란 얼굴이었는데요. 엄마, 아들한테 소송을 걸다니 지금 우리 겁주려고 하는 거지? 그 말에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겁? 지금 이게 겁주려고 하는 것 같아? 난 앞으로 아들 없다고 생각하고 살 테니 날 원망할 것도 없어. 확실한 건 일 복잡해지기 전에 당장 나가야 할 거다. 버틸 수 있으면 어디 버텨보던가. 그러자 며느리가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곧 나갈 테니까 몇 달만 더 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 말을 듣던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마음들이 터져나왔어요. 당장 나가라고 하는 소리 못 들었니? 그리고 확실하게 해둘 게 있는데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끄는 건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니까 나 원망할 필요 없어. 니들이야말로 나 내쫓고 그 집 차지할 생각이었잖니? 안 그러니 며느라? 어머님이 그걸 어떻게... 네가 날 내쫓았잖아. 그게 내 집을 차지하겠다는 심부가 아니고 뭐겠어.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고 니들끼리 잘 살아. 더 이상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하고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제가 그만 나쁜 생각을 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댔지만 그 길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날 아들 며느리에게 쓴소리를 하는 내내 속이 텅 비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얼마 뒤 그들을 모두 내쫓을 수 있었는데요. 어느 날 딸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 며느리가 친정 부모와도 대판 싸우고 연을 끊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둘은 여기저기 대출을 끌어모아서 방 2칸짜리 오래된 다세대 주택에 월세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옆집 어르신을 찾아갔는데요. 어르신이 몸서리를 치며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그 집 며느리가 자기 부모한테 막말을 해대는데 아주 살벌하더라니까. 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 그래도 현명하게 잘 처리해서 얼마나 다행이야.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지. 어르신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는 말이 있는 거 아니겠어. 어르신 말을 들으며 다시금 깨닫는 게 많았습니다. 남편 떠나보내고 나름 자식들을 애지중지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자식 일은 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그동안 남의 집 자식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자식들은 안 그러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지냈는데 이런 일을 겪어보니 제 자신이 참으로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자 문자로 명절에 찾아오겠다는 말에 여행을 간다며 단박에 거절을 했습니다. 추석 명절 남편에게 찾아갔다가 혼자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합니다. 그날 며느리 전화를 받으며 씁쓸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